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 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 4월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저녁에 친교 행사를 가집니다. 네. 또 한국 전쟁 기념비 방문도 오늘 예정돼 있고요. 4월 26일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고요. 네. 공식 환영 행사와 국빈 만찬도 이날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27일은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날이고, 4월 28일은 MIT 석학과의 대담, 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연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일정이 많은데요. 방미를 앞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한일 간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네. 과거사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들어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안보상의 상황이 시급하다, 이런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야 반응이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전후 맥락을 모두 삭제하고 자의적으로 편집한 매우 심각한 왜곡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반응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은 대체로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을 했고 실제 발언을 확인하지도 않고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 기사잖아요. 영어 네. 번역은 언론이 한 거예요. 야당이 번역한 게 아니고 언론이 한 거고, 야당은 이걸 논평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오역이다, 주어가 없다, 왜곡했다.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는 사태랑. 네, 이게 오역이라고 치더라도 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나왔던 얘기인가?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예.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가? 과연 한국 국민들 중에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들이.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이 주장은 이제 한국 사람의 어떤 태도를 과장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 협력하고 있고,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단이 필요하다. 뭐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요 얘기를 좀 하는데 좀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미 일정 중에 그 속보로 넷플릭스를 회장을 지금 만났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 후에 첫 일정으로 네. 만난 사람들이 글로벌 OTT죠. 넷플릭스의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투자 약속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약속을. 네, 25억 달러를 향후 4년간 투자하겠다. 이야. K 컨텐츠에 투자하겠다. 와. 한화로는 3조 3천억 원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제 2016년부터 7억 달러를 네. 투자를 하고 2021년에 5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를 보는 관객들 중에 60% 정도가 한국 컨텐츠를 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한국에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근데 예전에 투자했던 규모보다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죠. 4년간 네. 25억 달러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넷플릭스 입장에서 우리 한국 콘텐츠가
K 콘텐츠가 엄청나다고 이렇게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첫 일정이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어제 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부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이제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나이 들어서 늦게 50이 다 돼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또 여러 정치적인 쟁점이 들어가 있는 네. 인터뷰인데 이 부분은 좀 말랑말랑한 요거는 부분이 그냥 되겠죠. 일반적인 얘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아. 예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네. 결혼 잘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올지. 아마 친교 시간 이럴 때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워싱턴 포스트 얘기했다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 간에 또 어떤 그 네. 제스처라든지 대화가 오고 갈지 이런 부분 또 소소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로이터 인터뷰 당시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하면서 러시아가 좀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와 관련된 입장도 있었네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들 간의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전쟁 당사국이라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당연히 포함되지만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더라도 러시아 쪽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고 처음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직후에 나왔던 러시아의 반발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또 읽힙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 핵심 의제 쟁점 4부에서 전문가 홍현익 전 외교원장 의견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귀국했습니다. 아마 인천공항에 어제 오후 한 3시 45분쯤에 왔던 것 같은데 네. 현장이 아주 시끄럽다고요. 네, 공항 측 추산으로는 기자가 한 70명 정도 방문을 했고 유튜버도 60명. 예, 그리고 지지자 반대자가 뒤섞여서 아하. 300여 명 정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끄럽다고요. 네, 300명이 몰려도 좀 조용히 있으면은 시끄럽진 않을 텐데 워낙 이제 지지자들하고 반대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 한편에서는 송영길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뭐 송영길 고개 숙여라든지 고개 숙여. 예, 소리를 지르는 그런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입국 직후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좀 입장을 밝히면서 눈시울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일단은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도의적인 그런 어떤 사과랄까요? 이런 네.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파악한 후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정계 은퇴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자, 현장에 송 전 대표를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도 있던데요. 누굽니까? 네, 일단 7인의 멤버로 꼽히는 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아하. 배웅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적 인연으로 왔다라고 네. 하면서 송 전 대표가 대표를 지낼 때 사무총장으로 있었다. 이 인연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전준경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 문세정 인천시의회 의원 등 또 마중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이다. 자택으로 또 같이 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가 뭐 도망가지 않겠다. 검찰 조사에 적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언제쯤 소환할지도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네, 일단 검찰은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사건의 개요가 드러났다라고 예. 밝히고 있는데 일단 송 전 대표 소환은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 이제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고 했을 때는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이라든지 돈을 모아온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에 손을 댄 사람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고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인지 내지는 관여 가능성이 보여야 그다음에 송 전 대표를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편 어제 송 전 대표 귀국 당시에 또 다른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이 송 전 대표 공항 패션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네. 뭐 어떤 옷을 입고 왔길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단 송 전 대표가 왼팔에 코트를 걸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빨간색 표지의 책을 앙듯이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빨간색
대책이요. 네. 근데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도 거의 이제 비슷하네요.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송 전 예. 대표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었고 예. 그 한 장관은 한국에서 유럽 출장길을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 장관이 예전에 거의 같은 뭐 한쪽 팔에는 코트를 걸고 그렇죠. 다른 쪽 팔에는 빨간색 표지의 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흡사하다. 심지어는 뿔테 안경까지도 흡사한 거 아니냐. 이야.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행인가요? 이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한동훈 장관이 그 빨간 책이 아마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인가요? 썼던 네네.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 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송 전 대표 책은 어떤 책입니까? 송 전 대표가 들고 있는 책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이제 평전입니다. 로버트 네. 오펜하이머라는 이 사람이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미국의 핵무기 제조 실험에 관여했었던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네. 별명도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련의 스파이로 한동안 그렇게 미국에서 분류가 됐었거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그 혐의를 씻어냈는데 혹시 송 전 대표가 본인도 혐의를 씻어낼 것이다. 억울한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 혹시 이 책을 든 건 아니냐. 아하.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반문했다고요? 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되어가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반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네. 지난주에 뉴스타파가 공천 헌금조로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음흠. 있다. 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고 네. 김연아 전 의원 측은 그것은 경찰 수사를 왜곡한 완전 그 허위 보도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어쨌든 돈 봉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대당의 문제를 거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자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당 쪽으로 공을 넘기는 듯한 태도 이런 것이라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 이 경우는 이제 타당 공격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취재진에 대한 공격 내지는 이제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격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새삼 생각나는 게 지난 대선 때 이해찬 전 대표가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 위험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던 것이 그렇죠. 좀 새삼 생각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수단 얘기인데요. 수단에서 지금 무력 분쟁이 군벌들 간에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 28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작전명 프라미스라는 네, 그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예. 수단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 29명인데 그중에 28명이 탈출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8명을 육로를 통해서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포트 수단으로 일단 이동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트 수단에서 잠시 쉰 다음에 28명 중에 이제 귀국을 희망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군용기에 탑승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인 제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4시쯤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미 수단 내에 자국민 철수 작전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사우디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 대피를 시켰네요, 벌써. 네, 현지 시각 23일 0시 직후에 수단 수도인 하르툼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헬기를 이용해서 대피를 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도 본격적으로 대피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 외교관들이 대피를 하니까 일부 수단인들은 또 분노를 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교관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진짜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내는 셈이고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또 현지의 수단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러시아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 이런 공지를 했네요. 네, 신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런 공지를 정부가 러시아 교민들에게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네. 무기 지원을 시사했고 또 러시아 측에서 반발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발언이 교민들 안전이나 일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는 대통령의 답변을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긴장이 조성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관계가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과 소통을 이어갔었다. 또 러시아 측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하지는 않았었다. 네. 심각하게 상황이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 공문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삭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공문의 내용이 중간에 한번 수정된 적도 아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떤 위험하다라는 표시를 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한 것인지 좀 상황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쪽으로 수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본지 취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삭제가 돼서 혹시 그것 때문인가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최근 음흠.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 어떤 첩보가 들어왔대요. 영사관에. 그렇죠. 예, 첩보가 들어와서 올렸는데 걱정이 돼서 근데 음. 첩보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돼서 글을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지했다가 내렸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 고위원들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서 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좀 주목할 부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곳곳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제 한인회를 만들고 있죠. 이 한인회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 러시아 CIS 한인회의 성명서라는 제목인데 네. 이 러시아와 CIS 지역의 한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은 괜찮은데 살상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관계 악화시키고 교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렇죠. 이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문재인 전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평산마을 사제 인근에 평산 책방 25일부터 문을 연다면서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책방 이름은 그 마을 이름을 따서 평산 평산 책방이라고 정해졌고요. 네. 오늘 개점을 하게 되는데 공개 행사는 별도로 갖지 않고 아하. 조용하게 문을 연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 책방은 자택에서 170m 거리 정도 있고 또 뭐 책을 파는 것 외에도 토론이라든지 문화 행사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직도 정치 영역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책방을 정치 행보로 연결지어서 학대 해석도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구심점 역할을 또 할 것인지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 그 책방이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해석을 계속 경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책방에서 열리는 행사들도 선정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가 먼 책들이 선정이 되고 그런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또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또 생긴 거고 어떻게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봉하마을 을 연상케 하는 그러네요.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 행보로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이 위급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문 전 대통령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계속 쏠려서 정치적 해석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